장날이면 문턱이 다 닳는 사평장터 미용실. 밭일 논일로 생전 분칠 한 번 안 해본 얼굴에 입술 연지까지 곱게 칠하는 손길이 바쁘다. 고데기 불에 달고 오랜만에 지진 머리까지 정성을 다하는 건 딸 시집 보내는 어미 마음이 다 같지 싶어서다. 내일 모레면 일은 사평장터엔 할머니들 마음까지 헤아려 지지고 볶는 가위손 할머니가 있다. 장터에서 대대로 내려온 미용실 터에 자리 잡은 장금자 할머니네 미용실. 아니 내가 머리 스타일이 짱 크고 그러고 수원을 갔더니 딸이 아따 어머니 머리가 참 이쁘게 짱 커졌어. 그래서는 너가 수원보다 더 잘했지. 내가 그때는 참 머리 스타일이 이쁘게 잘 감았구만. 돈 많이 주고. 장금자 할머니 솜씨는 이미 온 동네가 다 알아준다. 사람이 인상이 좋고 어머니 그렇게 꼼꼼하게 잘해줘 우리를. 또 이렇게 하면 요렇게 잘해주고 요렇게 사람은 요렇게 비율을 맞춰주고 그렇게 잘해. 해야지요. 돈 벌란게. 응, 그렇게 잘해줘. 지금이야 짱짱하게 오래가는 파마가 주 종목이지만 젊은 시절엔 손수 미스 전남도 내보냈더랬다. 옛날에는 미스 코리아도 오고 미스 진도 하고 댄사들이 옛날에 참 많았거든. 댄사들 뭐 가발을 댄사들은 2개씩 해. 그리고 다 앞에 올림머리를 하면 너무 멋있고 좋아. 멋쟁이 처녀들 머리카락 매만지던 그 솜씨가 파마만 고집하는 할머니들 머리를 만진다 해서 어디 달아날 리 없다. 이쁘마 뒤꿈치가 납작하니. 이쁘다니 쌈짓돈도 아깝지 않다. 참말 귀한 돈인데 이런 사람은 아주 꼭꼭꼭꼭 생겨났다가 아주 얼마나. 이제 또 한수로 지를 내. 인혁이 지를 내면 입에 그래야지 희망 나게 갖고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 이제 지를 내. 머리 많은 파마 손님이 아니어도 미용실 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열리고 닫힌다. 무슨 따고? 이거 장금자 아니다. 장금자 아니다. 장금자도 괜찮았어. 아니다. 그 이미. 나 면사무소에 가. 나도 갖고 있다. 그때 가도 해. 사평 할머니들에겐 이곳 미용실이 참새 방앗간이다. 종일 할머니들은 무슨 돌림 노래처럼 미용실을 드나든다. 수다만 풀다 가더라도 장금자 할머니는 동네 사랑방처럼 북적이는 미용실이 좋다. 자, 이제 일 시켜야지. 자, 이러시오. 사장님 저가 있고 어떻게만 요리 빰 상금이야, 상금. 나 쳐다보고 한 놈은 한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라고 형제끼리 해라. 할머니들 손을 빌려 파마로를 크기대로 정리하고 나면 오전 영업은 끝. 들어가세요. 난 달라요. 가세요. 비 온다네. 할머니들은 머리 스타일만큼이나 꼭 닮은 걸음걸이로 각자 집에 돌아간다. 여느 할머니들의 느긋한 걸음과는 달리 장금자 할머니는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 챙겨야 할 사람이 있어서다. 밥 안 먹어? 좀 끓일까 봐. 하지 마라. 딸 죽었을까 밥을 끓여갖고 열무김치다 먹으면 맛있겠네. 응. 그래. 어떻게든 끼니를 거르지 않게 세심하게 신경 쓰며 점심을 차려내는 할머니. 밥 끓여갖고 왔네. 꼭꼭 끓였어.
암으로 올 초부터 자리에 누운 남편은 요즘 들어 기력이 더 떨어졌다. 갔다 올게요. 화이팅. 아프고 있으니까 아프면서 또 짜증내 쌓고 그러니까 안 편하지 암만 해도. 지금이야 두 내외 생계를 생각하면 미용실을 관둘 수가 없지만 본래 남편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반대했었다. 자기 말 안 듣게 지옥 간다 그길래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놈들이 이쁘게 해줄게 돈 받고 해줘도 이쁘게 해줄게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막 그러고 대들었어. 내 운동은 이거 할머니가 직접 이름 붙인 돌리고 돌리고 운동. 딱 50개. 언제나 집에서도 그래. 휘돌리기로 늘 혹사하던 팔 근육을 풀고 손님 맞을 채비까지 곱게 하면 무겁던 마음도 떨쳐진다. 삽질은 같이 카트비 머리 자른 머리 이렇게 풀게 갖고 스포츠 머리 잘라. 근데 할 사람이 안 와. 해줄 거인데 예쁘게. 어머 해줄 거인데 안 온다니까. 20살에 처음 미용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낸 것이 22. 기술 하나 배워야 먹고 산다는 아버지 말씀에 시작한 가위질을 그녀는 평생 쉬워본 적이 없다. 남 보기에는 고생스럽지 지금. 근데 마음이 기쁜데 자유롭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늙어서도 이렇게 엄마들 머리를 자신 있게 하고 그렇게 군다 그래. 그것이 자신 있어. 독한 파마약 냄새 속에 살아온 50년 세월. 사남매를 키워내고 한 가정을 지켜준 미용실은 그녀가 온갖 시름을 잊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이쁘고 좋은 양반을 찍게 한디. 이쁘고 좋소. 건강은 최고죠. 영남 식당도. 버리도 버리지만 미용실 문을 닫을 수 없는 건 형님 아우 같은 사람들을 늘 곁에 두고 싶어서다. 잘 가세요. 감사합니다. 가세요. 없다해도 소용없어. 할머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오후. 손님 한번 전화해 주세요. 네. 어디 가신다고 집에? 산에 갑니다. 산에? 예, 금방 여기. 올해는 한 번도 안 갔어 우리 아저씨 아픈 게. 매년 같이 가셨어요? 같이 댕겨 통. 올해는 남편 대신 동네 친구가 산길을 함께했다. 꼬사리가 하나 나면 또 두 개가 난 것이야. 내우가메이로. 근데 또 하나 찾아봐 어디 있는가. 누가 끊어가 볼까? 그렇게 그랬는가 안 보여. 남편과 나란히 사이좋게 뜯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 하나 끊었어. 고사리 캐기에 열 올리는 두 사람. 내가 먼저 발견을 했지. 그랬어? 그렇게 쌀쌀 생겨야 보여. 유난히 봄나무를 좋아하는 남편을 생각하니 손길이 더욱 분주해진다.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난 두 사랑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내년 봄엔 예전처럼 남편과 함께 다시 이 산을 오를 수 있을까? 돌아와요.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만큼 정갈하게 자신을 살피는 남편.
아저씨만 자른 거 아니야. 갔다 오면 마음에 안 들어. 이번 생활은 더 집에서 다시 잘라야 돼. 마음에 안 들어. 머리카락 하나를 틀리면 안 돼. 이 양반은 어째 머리에 신경 쓰? 머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셈을 해볼게. 이게 안 돼. 진짜로 쉴 수가 없어. 그렇게나 까다로운 남편이 온전히 머리카락을 내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내뿐. 체격 좋고 인물이 훤해 따르던 여자가 많았던 남편 때문에 젊은 시절 아내는 꽤나 마음고생이 심했다.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그 바람 피고 막 그럴 때 안 들어오고 그러면 백시계가 있으면 똑딱똑딱 소리 듣기 게 시계도 막 꺼불고 막 그래. 안 올게 저녁내 기다려도 안 올게 그러더라고. 근데 세상에 그때가 젊을 때가 좋았는가 봐서 저가 아프고 보니까 이제 수많은 굴곡 속에 47년을 부부의 인연으로 살아온 두 사람. 칠순 세우고 팔순 세울 때 결혼시키면서 제대로 면사포 씌워서 한번 하려고 그래도 마음까지 무거웠었는데 그렇고 아퍼볼게 그러고 이제 나석으로 나서갖고 해줘서 칠순 내준다고 했으니까. 남편은 인생의 황혼역을 함께 동행해주는 아내가 그저 고마울 뿐이다. 거동이 불편한 남편이 보름에 한 번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 자식들 짐이 되거나 마음고생 시키기 싫어 부부는 119를 불러 병원을 찾는다. 전립선 암 치료 중인 남편. 전립선 수치가 많이 높으세요. 현재도. 그래서 근다 그러면은 일단 현재까지 기존의 약물은 잘 안 듣기 때문에 그 약을 조금 바꿔줘야 돼요. 오늘은 그 먹는 약. 진료 내내 긴장했던 장금자 할머니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남편을 다독인다. 마음 굳게 먹고 치료 잘하고 밥 잘 먹으면 괜찮다는 게. 에? 그렇게. 나 미안하지 뭐 나 때문에 고생할게. 할머니는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 위로의 마음을 대신한다. 하나만 먹으면 그날 오후 시내에 나가면서 사와야 할 품목들을 꼼꼼히 적는 장금자 할머니. 거의 다가 남편을 위한 것들이다. 우리 아저씨. 감사합니다. 요즘은 가는 길마다 자꾸만 남편이 눈에 밟힌다. 저런 꽃도 피고 좋은데 우리 아저씨 아파서 못 간. 어디를 같이 못. 다 댕겼네. 다 해준지 아저씨가 댕겨.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광주 시내 한 중심가. 할머니 미용사는 요즘 젊은이들 머리 스타일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머리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엉클 갖고 다니는 거요. 세상이 엉클어진 것 같아. 미용 재료상에 들러 파마약에 염색약을 챙겨 산 뒤 발길을 서둘러 남편이 유난히 좋아하던 중국집으로 향한다. 그때 왔잖아요, 또 우리. 저희 삼선 짬뽕 드신대요? 이렇게 삼선이니까. 삼선 짬뽕 2,500원이고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맛있게. 네, 맛있어요. 입맛을 찾아줄 수 있다면야 무엇인들 못할까. 멀리서부터 애써 사다 나른 보람이 있길. 다행히 식욕이 좀 돌아왔는지 오늘은 평소보다 식사량이 꽤 늘었다. 이런 날엔 미용실 나가기가 한결 가볍다. 자전거는 미용실에 할머니가 있다는 표시다. 밥을 해놓으면 누가 와서 먹어도 먹어. 그렇게 해놔요. 밥 해놔요. 단골 손님이 오네. 자기가 단골. 언더월 자기가 단골 써주면 그래. 감사해라. 자칭 단골인 이장댁 할머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장골로 이렇게 들어온데 여기서 밥도 해주면 먹고 이렇게 가거든. 그러면 다리가 달랑달랑해져. 밥을 먹고 가면 아무래도. 자, 봄님 정리는 한 가지는 했어. 내집이 더 좋아. 대접이다 그러네. 아무데 그 춘대를 먹은 거지 뭐 까탈 불러.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이랄 거 없이 둘러앉았다. 장금자 할머니 인심 덕에 수다를 반찬 삼아 먹는 밥이 달큼하다. 냉장고에서 나왔고. 공짜 밥에 공짜 은행 업무까지 감동 서비스는 끝이 없다. 심부름도 하세요? 배달꾼이야. 심부름 배달. 갔다 올게요. 박봉님과 됐다 그래. 톡 여기만 문만 열어놓으면 여기 오고 잡아. 좋은 게. 그리고 밥도 해서 먹고. 동네 할머니들 모두 주인처럼 드나드니 자리를 비워도 미용실은 잘도 돌아갔다. 전화 한 통에 미용실 열어둔 채 집으로 온 할머니. 온다 우리 공주. 이름마저 공주인 막내딸 공주 씨가 온다고 해서다. 공주는 공주야. 기다리기가 지하네. 안녕하세요. 광주 사는 막내가 손자 손녀까지 데리고 오랜만에 집을 찾았다. 이쁘지? 너무 이뻐 우리 아연이. 아빠 이제 어때요? 막내딸 앞에서는 그렇게 예민하고 까다롭게 굴던 남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도 사준 거예요. 아 그래? 딸내미 방문에 모처럼 환하게 웃어보는 가족. 우리 솜씨가 원래가 그래. 원래 잘했지 뭐 잘하면. 이게 아빠가 좀 한마디씩. 그래서 고생하네. 그 아빠가 어른이 알아서 하재. 응. 그러제 기도하고. 화이팅. 화이팅. 평생 아버지 성격 맞추느라 늘 종종 걸음만 치며 살아오신 어머니인데 그래도 엄마가 참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금까지 엄마가 다 참아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엄마가 뭐 우위를 잡는 것보다 사랑하니까. 사랑해. 갈게요. 또 올게요. 딸이 와 있는 동안만큼은 시간도 금세 흐른다. 서둘러 보내는 마음은 늘 아쉽다. 우리 밖에 바람이 아니 햇빛이 겁나게 한번 가보세요. 휠차 타고.
요거 마당에만. 아이 안 가. 아, 너무 좋다니까 지금. 못 간다 그러면 뭐 운동해야지. 운동해라든가 의사가 안 들었구나. 알았어. 병원 갈 때를 빼곤 남편은 올해 들어 한 번도 방문을 나서본 적이 없다. 남편의 휠체어가 멈춘 곳은 고작 몇 걸음 안 되는 거실 창가. 와 좋다 이제. 장미꽃을 필 때가 아직 안 됐냐? 아직 안 피어 장미꽃은. 요 의자에 나와갖고 좋잖아 이러고 나와갖고 있은 게 정말로. 묵묵히 인내한 아내의 47년 세월. 그 끝에서야 부부는 같이 늙어갈 수 있게 됐다. 스무 살 처음 미용 기술을 배우던 시절엔 화려한 변신을 이끄는 세련된 미용사를 꿈꾼 적도 있었다. 근데 빠져볼게 내가 짱짱하니 맛있게 잘 볶아졌던 게. 마음먹게 맛있게 볶아주세요. 네, 고불고불 맛있게 라면 볶아드릴게 볶아드릴게요. 하지만 이젠 다 같아 보이는 아줌마 파마에도 저마다의 표정을 각자 담아낼 수 있는 미용사로 사평에 남고 싶다. 이 세상과 마지막 인사를 하던 날, 남겨진 사람들은 눈물로 고인의 가는 길을 지킨다. 세상에 가장 낮고 그늘진 곳을 의술로 밝혀준 고 선우경식 원장. 그가 63해 동안의 아름다웠던 세상 소풍을 마쳤다. 지난달 21일 고 선우경식 원장의 연결식이 있었다. 고인의 장례는 가톨릭 사회복지회장으로 치러졌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당 안을 가득 메운 추모의 물결. 고인은 마지막까지 온화한 미소로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어루만진다. 장례 미사를 집정하고 있습니다. 선우 원장님의 어두신 미소와 밝은 모습을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평생 동안 마지막까지 인수를 펴던 아들은 팔순의 노모를 남겨두고 홀로 떠났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들만큼이나 애통해하는 이들, 다름 아닌 고인을 통해 새 삶을 찾은 사람들이다. 저는 저를 아들같이 대해주시고 맹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술을 두 번 다시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랑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속 안 써요. 열심히 살아갈게요. 아버지도 하고 곁에 편히 쉬십시오. 아버지. 자신이 가진 희생과 사랑을 모두 쏟아붓고
다시 빈손으로 선우경식 원장은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장지로 가는 길에 선우경식 원장은 마지막으로 요셉 의원에 들렀다. 그의 삶의 전부였던 곳. 지난달 15일 뇌출혈로 쓰러지기 바로 전날에도 고인은 이곳에 있었다. 마치 환자들을 위해서만 자신이 존재하는 듯 그는 환자들 곁에서 숨쉬기를 원했다. 의대 졸업 후 대학 교수로서 촉망받던 선우경식 원장. 우연히 시작한 의료봉사 활동은 그의 인생 항로를 바꿔놓았다. 그는 세상에서 소외된 환자들 곁이야말로 진정 자신의 자리라고 믿었다. 그렇게 환자들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다. 지난 2006년 위암을 선고받은 선우경식 원장은 수술과 항암 치료를 계속해왔다. 많이 편찮아 보시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가서 여쭈었더니 다 나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로 다 나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세 군데에 전이가 되어졌고 이미 이 요셉 의원에 오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하는 게 그분이 삶이셨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요셉 의원을 뺏는 것은 생명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이쪽을 제일 사랑하시는 곳이에요. 여기가 쪽방입니다. 의사이기 이전에 그들의 친구로 남고자 했던 고인. 그동안 고마웠다며 선우경식 원장은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과도 영영 이별이다. 원장님 보고 좋았는데 가시네. 떠나는 발걸음이 행여 무거울까 애써 참았던 슬픔이 멀어지는 고인의 뒷모습에 통곡이 되어 터져나온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지만요. 하다못해 계란 두 개라도 삶아가지고 주고 그냥 빵 조각이라도 한 조각 더 주시려고 발버둥을 치시고. 나는 영광서 여기까지 왔어라. 영광서 오셨대. 전라도 영광서 왔어라. 한평 영광 장성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니단 말이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시려시면 일주일 전에 젖을 사서 보냈더라고요. 집집마다. 그래서 나는 젖을 이미도 없이 먹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역발라 영광서 이렇게 왔습니다.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87년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42만 명의 극빈자들이 요셉 의원을 거쳐갔다. 선우경식 원장은 사회적, 의료적으로 소외된 한센병 환자들도 정기적으로 찾아다녔다. 요셉 의원의 운영은 8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2,100여 명의 후원자들이 있어 가능했다. 후원을 위해 발행했던 월간지 착한 이웃은 지난 5년간 약 1억 원을 후원했다. 그러나 경영난에 부딪혀 올해 4월부터 무기 휴관에 들어갔다. 만 5년 했는데 정말 아쉽죠. 아쉽고 다만 이제 희망사항이 있다면 혹시라도 뭐 여러 군데서 도움이 오거나 뭐 누가 특별한 독지가가 나타나시면은 다시 또 잡지를 시작해가지고 복관을 해가지고 요셉 의원을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그 희망도 있습니다. 예.
선우경식 원장을 떠나보낸 다음 날, 요셉 의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다. 가슴 사진 먼저 찍고 피 검사하고 가시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가슴 사진 먼저 찍게 해주세요. 예, 기다리세요. 저번 주도 안 하셨다고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가진 것 모두를 내어주던 생전의 고인을 생각하면 한치의 소홀함도 있을 수가 없다. 이전에 선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평상시 자상하시고 남은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당신이 아파도 그거 칭찬을 안 했다는 거. 참 열심히들 해서 원장님이 하시는 것은 다는 못 따라가겠지만 그분이 실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고인이 뿌리고 간 나눔의 씨앗은 지금 새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어내고 있다. 나갈게요. 괜찮으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보고 계세요. 너무나 새치가 그리워서. 비록 선우경식 원장은 떠났지만 그가 베푼 사랑은 사람들의 가슴에 따뜻한 온기로 남았다. 우리한테 경각심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우면 몰랐던 면을 오히려 깨우쳐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느껴요. 믿어요. 더 이분 뜻을 받던 사람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그건 자신해요. 변함없이 자신의 뜻을 이어갈 사람들이 있기에 그에겐 더없이 아름다운 세상 소풍이었다. To face the world out on my own again.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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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